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때이른 추위 때문인지 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준비된 예방주사가 동이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감기,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찾아오는 독감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칫 또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가득한 느낌인데 먼저 감기가 어떻게 걸리는 건지 그 원인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감기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에 감염이 생기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감기라고 합니다. 증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재채기, 코막힘, 목의 통증, 기침,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200여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뭐 잠을 못 잤다든지 피곤할 때 또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 운동이나 영양 등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유아나 노인, 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원부터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독감과 감기는 그 증상과 또 위험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감기는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대개는 한 2, 3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낫지만 독감은 열도 훨씬 더 많이 심하게 생기고 오한이나 두통, 근육통도 동반하고요. 또 영유아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 위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독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플루엔자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독감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독감이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기는 증상을 이제 독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는 A, B, C 세 가지 항원형으로 되어 있고, 대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유행성 독감은 주로 A형과 B형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B형은 증상이 약하고 종류도 한 가지지만 A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표면에 H항원과 N항원의 종류의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던 독감은 H1N1 타입이었습니다. 보통 독감은 이제 환자가 재채기라거나 기침을 할 때 날아가는 침방울에 의해서 생기고, 또 하나는 뭐 콧물 등의 분비물에서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감염이 되면 같은 바이러스에는 면역이 생기겠지만 바이러스의 성질이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독감 접종도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독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생기는데요.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다음에 한 3, 4월까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을철인 요즘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맞아야지만 이제 접종 후에 생성되는 항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보통 예방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네, 저도 독감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맞고 나니까 몸살에 걸린 것처럼 좀 몸이 으슬으슬한 게 춥더라고요. 혹시 독감 예방접종도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에 오히려 이제 독감에 걸렸다던가 감기가 왔다 이렇게 증상이 있다는 말도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사용되는 백신은 불활성화 또는 약독화 백신이기 때문에 거의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방 접종 때문에 독감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독감 예방 접종 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에 붉게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경미하고 수일 내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전에 계란을 먹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예방 접종 후에 30분 정도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하거나 독감 접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전에 또 독감 접종을 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 같은 심한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 말고 생활 속에서 독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독감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기는 걸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백신은 한 7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예방 접종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및 또 사망을 줄이는 것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너무 어린 영유아, 노인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외출 후에 손 씻기와 양치질,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독감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금 더 안전하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가습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죠.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너무 오랜 시간 틀어서 실내 습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또 하루나 이틀 사이에 한 번씩 가습기 청소를 해서 항상 청결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흔히 걸리는 호흡기 질환, 그 예방법은 청결한 개인 위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